안녕하십니까. 고등기술연구원의 추천입니다. 공부할 주자는 오늘 보건수준법에 의한 수소 재정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촉매 기술에 대해서 대부분 물의 전기불의 반응에서는 촉매 전극의 어떤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온에 대한 즉 상온이라든가 약 190 미만의 저온에 대한 물전기분해 기술에 대한 것은 현재 경제성을 많이 논하고 있으며 이 촉매 전극에 대한 성능 개선에 대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온수준법도 사실은 이론적인 거는 30년 이전부터 되어 있지만은 특히 수소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이슈화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대개의 경우 발전 개념에 대해서 SFC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전반적인 이론 부분과 저희들이 현재 이 연구에 출품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 랩에 대한 어떤 준비 상황과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촉매 섹션에 맞추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다음에 내용, 저희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온수준법에 대한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는 연구는 많이 되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는 별로 되지 않은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차세대 연료전지라 알려져 있는 SOFC와 관련된 정토학적인 반응에 기초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온수준법에 대한 어떤 원리는 오래전에 되어 있지만은 최근에 수소 에너지의 필요성과 강의성 때문에 많이 관심을 높여지고 있습니다. 보온 수준의 및 SFC와 관련돼서는 어떤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는 부분은 셀의 패브리케이션 어떤 부분, 그러니까 플루타입이라든가 팽 타입의 어떤 셀 구성면이라든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면을 어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밸런스 플랜트에 관련된 시스템 디자인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회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촉매 기술 분야 쪽에서는 캐소드 전극 쪽의 부분에서 보온 수준의 반응이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촉매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몇 학자에게만 제시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이런 물성이라는 것은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이제 이런 부분에도 포함을 되어 있고 같이 셀 부분에 관해서도 제작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 바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온에부터 고온까지의 전기분해 반응이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분해 반응에 대해서 소요되는 에너지 부분은 기수 분에너지 부분인 일렉트릭 전기 에너지 부분과 그 다음에 열 에너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대개의 경우 온도가 올라갈 때는 이 전기적인 에너지 부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봤을 때는 효과적으로 시스템만 구성된다면 저온 쪽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까?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메탄 리포밍과 관련돼서 어떤 경쟁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온에 저희가 말씀드린 고온이라는 것은 약 한 700~800도의 고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의 전기분해 반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어떤 역반응에 일어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캐소드 전극에 공기 산소를 주면서 인가된 전자를 받아가지고 전해질을 통해서 산소 이온이 이동해서 수소와 반응해서 물로 만들어지는 반응의 발전이 되는 이런 패턴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온에서의 전기분해 방식은 물이 캐소드 전극으로 갔을 때 여기서 물이 분리시 되고 다시 전자를 받아가지고 전해질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해질 통해서 이동하고 에너드 쪽으로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수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극 반응의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인해서 물이 분해되며 여기서 특히 이 캐소드의 전극 부분이 촉매 전극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현재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그의 반응을 유추해 볼 때 이 고온 수준의 반응도 이와 같은 반응의 패턴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캐소드 전극에서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사이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캐소드 부분 그리고 그 전해질 그리고 가스 부분 또는 그 액상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삼산 계면이 있습니다. 그 삼산 계면 또는 그 전극 자체에 대해서의 그 전기화학적인 반응 사이트에 해당이 되는데 이와 같은 반응 사이트에서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으며 물이 그 확산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그 흡착이 일어나고 이때 그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가스상에서 페이지가 발생할 거고 여기서 그 깨어진 그 산소는 다시 인가된 그 전자를 받아가지고 이 삼산 계면 또는 그 확산이 되어서 이 계면을 통해서 전해질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촉매 전극 특히 캐소드 부분에 대해서 그 촉매를 디자인할 때 다음과 같은 어떤 그 제조 변수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분자를 잘 깰 수 있는 그 컴포지션, 전극 촉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디자인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그 최근에 그 SFC의 경우에는 그 나노 파티클 또는 나노 머티리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파티클 사이즈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셀의 기본적인 구성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노드 부분, 캐소드 그리고 그 전해질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물성 특성은 요구하는 성질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은 특히 그 열 팽창 부분에 가서는 유사한 어떤 특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극 촉매의 경우에는 에노드나 그 캐소드가 동일하게 그 높은 이온 전도성이라든가 그 전자 전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에 특히 포로산 이러한 부분도 제조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SOPC와 다르게 고온 수준의 반응은 예측컨대 그 물 그리고 산소 그 다음에 다른 이러한 수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화학적으로 안정화된 그 고온에서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와 같은 화학적인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해질의 경우에는 그 높은 그 이온 전도성이 요구되고 콘덴스한 치밀한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어떤 논문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온 수준의 반응에 대해서 제시된 물성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 조사된 문헌에 의하면 이렇게 한 5편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논문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캐소드 촉매의 경우에는 그 PTYC라든가 또는 니켈 YC 여기서 YC라는 것은 지르코니아를 고온에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트리움을 한 8몰%로 제조한 그 물성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르코니아 페이지에 티타늄이나 플라티늄이라든가 또는 니켈 등에 실험한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SFC의 경우에는 그 셀의 그 구성 특성이라든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튜브러 타입이라든가 평판형 타입을 대부분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온 수준의 반응도 결국은 어떠한 그 전기화학적인 반응의 어떤 셀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SFC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패턴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이 SFC에 대한 전반적인 그 셀의 어떤 구성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와 같은 그 배열을 통해서 만들어지며 평판형 관형 타입으로 만들어지고 안쪽 부분에 그 공기급 그 다음에 전해질 그리고 그 연료급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관형 타입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물성들은 보시는 표에서 갖고 전체적인 그 월 thickness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질 형상에 따라서는 수미리도 가능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 핵심 그 물성의 구조는 대부분 수십에서 수백의 그 마이크로 그 구조로서 이렇게 제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방법도 플라즈마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EVD 방법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제조되어지고 있으며 평판형 타입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물성을 가지지만은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스크린 프린팅이라든가 테이프 캐스팅 그리고 분말 야금에 있던 이러한 형태로 제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물성과 그리고 이 셀 구성 부분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존의 어떤 그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 랩에서 다음과 같은 그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랩에서 지금 그 준비 중에 있는 그 셀 구성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작업 구조는 그 먼저 그 평판형이든 관형 타입이든 특히 최근에는 그 SOFC 기술과 관련해서 가장 앞서져 있는 그 웨스팅하우스 지메스의 경우에는 렉탱귤러 타입의 그 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것들 어떤 탄력적으로 제조가 가능한 부분이 판단컨대 그 압출 성형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토출 라인 부분에 50파이 또는 그 200파이 정도의 그 성형지를 구비를 하였고 이 부분에 앞쪽 그 나오는 부분에 그 익스트루전 다이 부분을 설계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 익스트루전 다이를 제작을 해서 실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셀의 구성 물질 자체가 그 서포트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YSG나 이런 물성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정하며 기계적 강도를 요구할 수 있는 그 서포팅 물질을 따로 그 스크린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압출 성형 방법은 일반적으로 촉매 기술에 잘 알려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혼합과 그리고 그 반죽과 그 압출 성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건조와 그리고 소송 과정을 거치며 하는데 저희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최적화 과정을 거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그 마이크로 사이즈라든가 서브 마이크론 정도의 어떤 그 광막 두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프린팅이라든가 그 테이프 캐스팅의 방법은 여러 가지 그 작업자의 그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데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향후 연속 공정이라든가 그 제품의 신뢰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그 플라즈마를 이용한다든가 이와 같은 방식이 그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관해서도 SOFC의 경우에는 그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그 논문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저희 랩에 지금 준비된 과정은 그 언밸런스드 마이크로트론 그 스퍼터링 장비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저희가 사용하고 대상을 하고 있는 그 물성을 스퍼팅 타겟에 나왔을 때 인가된 그 전류 조절에 의해서 이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앞서 성형법에 제조된 물성이 이와 같은 곳에서 위치할 거고 이와 같은 그 스퍼트링 방식에서 코팅 조절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컨대 약 한 그 서브 0.01 마이크론에서 한 30 마이크론 정도 두께로 그 전극과 전극 촉매와 그 전해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그 저희들이 이 랩에서 지금 준비한 과정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물성 그 선정 작업을 위해서 스크린 작업을 하면서 그 단위셀을 만들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에 대한 그 발생 실험은 그 이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셀을 만들적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캐소드 촉매 물성으로 선정한 것은 니켈과 앞서 말씀드린 그 YSG 물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제조 방법을 그 고에너지를 가는 그 고에너지를 갖도록 하는 그 볼밀 그 미케니컬 얼로이 방식을 해서 제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물성의 그 전구체는 그 니켈 그 마이크로사이즈의 니켈 그 금속 분말과 YSG 그 분말 그리고 금속 산화물의 형태인 니켈 옥사이드를 그 혼합하여 제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볼밀 방식은 그 건조 방식과 그 웹 방식에 의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 물성을 그 제조 합성하였습니다. 앞서 제조된 이와 같은 그 촉매 물성을 단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단전지 먼저 제조되는 과정은 먼저 그 YSG 그 전해질 물성을 그 아이소스태틱 프레싱과 그리고 소성을 거쳐서 그 물성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 캐소드 그 니켈 YSG 그 제조되는 그 물성을 스크린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에노드 전극에는 그 PT 그 YC 페이스트를 그 스크린 프린트를 해서 소송의 과정을 거쳐 제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조된 물성이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YC 두께는 약 1.6mm 정도고 스크린 프린트 작업에서 이 정도로 그 제조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셀을 총의 전극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알려져 있는 그 SOPC 그 상업용 그 셀을 저희들이 입수하여서 수소 제조 반응에 이와 같은 특성을 서로 비교해보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그 단전지의 실험 특성을 위한 그 실험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그 스킴을 말씀을 드리면 이쪽 부분에 그 전기화학 반응 장치이고 여기에서 주입하기 위해서는 물과 그리고 가스 공급 장치, 그리고 이쪽은 그 분석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만들어진 그 단전지를 그 이중 그 반응기 리액터 타입에서 안착을 하고 실험을 하였는데, 안쪽에 그 알루미늄 튜브 반응기를 이용하였고 바깥쪽에는 그 쿼츠 반응기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셀을 그 마운트한 상황에서 에노드 부분에서는 이제 알곤 가스 흘려주면서 나중에 여기서 발생된 산소를 지시로 분석을 할 거고, 이쪽 부분에서는 그 MFC 그 리퀴드 MFC를 가지고 공급을 하고 다시 알곤 가스로 해서 플로어에서 전기화학 반응을 시키고, 여기서 발생된 물은 미반응한 물 경우에는 그 분리를 통해서 쿨러에서 잡고 다시 이어서 산소의 농도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 전반적인 그 반응기의 실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총맥 해소드 전극에 대해서 그 볼밀법의 미케니컬 로이 방법에 의해서 제조된 그 템 이미지와 그 포화 사이즈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조 방식과 웹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 대체적으로 고른 낮은 그 고른 분포 및 파티클 사이즈의 작은 분포로 되는 게 웹 방식의 그 볼밀 방식인 걸 알았으며, 그 니켈 그 메탈 파우더의 그 YC를 했을 때 분포를 봤을 때는 좀 더 작은 그 미세 구조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습식 방법에 의한 방법이 대체적으로 그 볼밀 방법에 의해서 대개 경우 고른 그 물성 구조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입자 사이즈에 또 동일하게 그 전극 총매의 경우에는 그 전기 전도성이 중요한데, 비교해 봤을 때 니켈 분말 그 YC가 이 부분은 그 상온에서 전도성을 측정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고온에서 측정해야 되는데, 먼저 우선 그 상온에 측정해 보았을 때 그 대략적으로 그 습식법에 의한 그 니켈 분말 그 금속 분말의 구조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제조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결론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온 수준의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0~800도의 고온이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 산업적인 그 공정하고 연계해야 된다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형태의 그 산업의 공정의 그 폐해를 이용해가지고 고온 수준의 방법이 이용된다면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효과적으로 순수한 수소를 생산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온 수준의 방법이 현재 그 연구되고 있는 그 기관이라든가 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위기가 조만간에는 그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그 SOPC의 어떤 발전 분포와 그 기회를 같이 한다면 충분히 조만간에는 그 좋은 기술로 활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온 수준의 그 셀 구조는 그 기본적인 그 전극 촉매의 구성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셀 그 패브리케이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또 중요성을 두고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희 연구는 그 과기부에서 주행하고 있는 그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의 기금으로 일부 그 수소 에너지 사업단에서 기금이 받아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랩의 그 팀원의 그 감사를 드리고, 그 에너지기술연구의 신규성 박사님, 그리고 경희대의 최호상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